아, 멤버십 제가 표를 만들 시간 너무 없어. 제가 외부 일정 때문에 지금 오자마자 지금 바로 킨 거거든요. 제가 이거 오늘 너무 시간이 빠듯해가지고 멤버십 영상은 따로 못 만들었는데 근데 글은 일단 써드렸습니다. 오는 길에 계속 해가지고 이동하면서 글은 일단 썼어요. 중간에 PC방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어릴 때 PC방에서 이제 게임이나 했었지 이런 거 하려고 분석하려고 하니까 쪽팔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구석에 앉아가지고 눈치 보면서 제로콜라 먹으면서 분석하다가 글 후딱 쓰고 나와가지고 또 일정 마저 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멤버십 글은 일단 다 써놨습니다. 분석도 다 진행은 했어요. 네, 그리고 자 오늘 어제는 와 사실 매트는 쎄하긴 했거든요. 근데 템파베이는 진짜로 상상도 못하는 경기가 펼쳐졌고 아니 경기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비가 계속 와. 어제 필라델피아 경기도 그렇고. 와, 그래. 비가 오는 와중에서 경기하는데 그 6대 0이 됐을 때 이게 지는 게 말이 되나? 야금야금 따라잡히더니 결국에는 이제 불펜에서 개 터져가지고 마지막에 그 카발레로까지 올려고 투수 써서 그냥 그 마이오한테 데뷔 첫 홈런 선물까지 주고면서 22점 주고 게임 끝났죠. 그거 때문에 진짜로 보면서 막 열불 나가지고 좀 화딱지가 좀 많이 났었는데 일단 오늘 이제 시리즈가 이제 하나 끝나고 이제 바뀌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몇몇 팀들 또 쉬었고 그러면서 오늘 분석을 하면서 이걸 뭘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제 어, 또다시 한번 이제 트렌드에 변화가 생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음, 멤버십 글 써놓은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어제 이겼던 팀들이죠. 피츠버그, 미네소타, 아니 뭐야, 볼티모어, 신시내티, 그 다음에 저 마이애미, 그 다음에 워싱턴. 이런 애들은 진짜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알던 모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특히 이제 워싱턴도 이 시리즈 한해서 좀 이제 변수가 많아지는 건데 그냥 거꾸로 가서 한번 생각해 말해 보면 워싱턴이 어제 경기에서 이 LA 인저스의 불펜진들을 차례로 공략하면서 이제 선발삼에서 끌려가고 있던 경기도 이제 뒤집어내고 결국에는 이 9회까지 비기닝 만들어내면서 15대 9로 대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 자체가 나올 수도 있었던 이 가능성이 생겼던 게 저도 몰랐죠. 어제까지도 몰랐어요. 오늘 이제 발표된 게 이 LA 인저스의 워싱턴 감독이 이 건강상의 이유로 감독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돼서 감독 대행 체제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나이가 올해로 만 72세인가? 한 73세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LA 인저스도 체제가 이제 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간의 운영과는 좀 다르게 될 수도 있고 선수들도 경기에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할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었어요. 근데 의외로 타자들은 잘 줬습니다. 근데 투수에서 이게 워싱턴이 잘 친 건지 아니면 LA 인저스 투수들이 진짜 바본 건지 이거는 이제 경기를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워싱턴이 잘 쳐요. 지금 워싱턴이 어제 정타를 때려냈던 이 타자들의 이 성적상으로 봤을 때 안타를 때려냈던 15개의 안타 생산 중에서 이 제대로 정타를 때리면서 제대로 된 타격 생산을 했던 타자 로우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어 그 아담스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영 어제 호수비까지 했었던 영 그 다음에 그 CJ 에브람스까지 이 타자들이 지금 정타를 제대로 때려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격감이 이게 아다리가 좋아서 안타가 되는 타구들이 있고 진짜 공을 보고 제대로 컨디션이 좋아서 잘 맞춰서 친 타구들이 있는데 워싱턴은 어제 분명히 공을 보고 쳤어요. 예. 이 LA 인저스의 불펜진들이 어제 경기에서 약한 애들을 쓴 경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분명히 공을 보고 치는 모습이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핸드릭스 대 소로카가 붙게 되는데 이 핸드릭스의 공에 대해서 워싱턴이 대응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공략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소로카는 특히나 이 우타자에게 강점이 있다라고 제가 지표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좌타자에게 조금 얻어맞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우타자에게 강점이 굉장히 뚜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LA 인저스의 라인업에는 샤뉴엘 그다음에 그 라몬트 웨이드 그다음에 뭐 스위치터 한 명, 그 루이스 랭기포 얘네 세 명을 제외하고 여섯 명이 전부 다 이 우타도베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로카도 이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매치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LA 인저스 방망이 매섭죠. 지금 이제 샤뉴엘도 어제 잘 쳤었고 트라우트 적시타도 이제 중견수 쪽으로 좀 살짝 빗맞긴 했는데 트라웃이 가장 많이 치는 안타성으로 잘 날아갔었고 어제 홈런 때렸던 아델 지금 6월 달에 가장 소토랑 같이 공동으로 리그 전체에서 홈런을 많이 때린 선수죠. 아델 11개의 홈런. 그래서 지금 그런 이 LA 인저스의 타격 지표까지 생각을 한다면 절대 무시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분명 이 소르카 같은 경우도 재고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데 이 피안타율 자체만 따지고 보면 6월 달에 4경기 등판에서 이 피안타율은 1할 5푼 4리밖에 안 돼요. 그만큼 이 그 소로카의 슬라이더에 대한 이 대응이 타자들이 쉽게 안 되고 있고 그 변화구에 굉장히 소로카 스스로도 특히 우타자에게 장점을 보이고 강점을 보이고 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의 이 타격 페이스라면 이 워싱턴 오늘 역배 받았더라고요. 아까 전에 이제 표가 아니라 이제 멤버십 글 쓰려고 이제 국내 배당이 안 뜨니까 해외 배당 보려고 이제 다 가서 보니까 워싱턴 역배 받았더라고요. 이것도 갈 만한 경기가 되겠죠.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이제 프로토가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있는 게 프로토가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인가 배트맨 공지상으로는 수요일 오후 2시인가 4시까지인가 해가지고 발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단 대부분이 아니죠. 야구 졸라 좋아해서 보는 거 아니고서는 어둠의 경로를 쓰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해외 거주하신다거나 뭐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안 보고 계신 이유일 거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일단 그거 감안하고 방송을 유튜브로 하고 있다는 거 숲에서는 해봤자 그 이제 의미가 크진 않아서 그래서 프리뷰 일단 유튜브로 켰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틀랜타 대 필라델피아 경기인데 요거 이제 슈엘렌바흐 대 루자르도 나오는 경기입니다. 근데 이 경기는 오늘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제 그 날씨의 배신을 제가 좀 많이 당했어요. 어제 날씨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경기는 오히려 미네소타 디트로이트 경기랑 그 다음에 그 한 경기 뭐였지? 어, 필라델피아 경기였나? 뭐 둘 중 한 경기였는데 아무튼 두 경기가 날씨의 영향이 다저스 경기였나 그런 거다. 그랬는데 오히려 그 경기들 멀쩡하고 이 볼티모어 그다음에 그 템파베이 경기랑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경기가 비가 졸라게 짜증나게 왔었거든요. 진짜 이슬비가 계속 왔어요. 그래서 경기 양상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유독 점수가 좀 많이 났죠, 두 경기가.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가능성의 일말의 여지를 두고 찾아보면은 오늘 비가 올 수 있는 게 사실 지금 로토와이어 기준으로도 보면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경기는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비 올 가능성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간별로 쪼개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뉴욕 매츠 경기도 강수 확률이 최대 30%까지 있고요. 그 가벼운 비가 올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매츠 경기.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경기. 요거도 지금 오늘 경기하면서 비가 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하게. 굉장히 그냥 소나기성으로 일단 한번 올 수 있다. 누군가는 그 비 때문에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경기도 그냥 애초에 제끼는 게 맞지 않나. 이 예보 자체도 사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일단은 비구름이 지나간다는 것만 소식이 전해졌다면 그냥 안 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비 오는 경기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짓는다고 볼 수 없는 경기들이 제 생각에는 더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다만 어제 경기도 그렇고 이제 그 트레이 터너랑 이제 카스티아노스 그다음에 슈아버도 진짜 오랜만에 홈런 쳤죠. 치는 거 보면은 필라델피아가 확실히 어제도 제가 필라델피아 역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필라델피아가 또 분명히 할 만한 경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애틀랜타는 그만큼 지금 발드윈이랑 아쿠냐 주니어 그다음에 올슨의 의존도가 매우 큰 상황이지 않나. 나머지 타자들의 각성이 필요한데 뭐 오주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라일리도 마찬가지고 다 살아나야 되는데 뭐 아르시아라든지 해리스 2세라든지 다 살아나야지 애틀랜타의 옛날 모습이 나옵니다만 지금 얘네들이 자격감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필라델피아의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 루자르도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시즌 초 페이스에 뭐 구위적으로 바뀐 그러니까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뭐 RPM이라든지 구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바뀐 건 없거든요. 그냥 아다리가 좀 안 맞았다 생각을 하면 기량 유지는 되고 있다 생각했을 때 시즌 초 페이스 보여주면은 이거는 필라델피아가 또 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맥클러스 주니어 복귀전이고 레아 나오는 이 경기 어제 저는 사실 그 시카고 컵스의 승리 가능성까지도 봤던 경기였어요. 카일 터커가 휴스턴에 처음으로 이제 돌아오는 경기여서 이제 웰커밍도 좀 있을 거고 해서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홈런 두 방에 그냥 끝이 났죠. 네. 스미스 그 다음에 카라틴이었나? 음. 누구였지? 디아즈 스미스의 이 홈런 3점짜리 홈런 그 두 방에 그냥 가버렸습니다. 게임이 진짜로 잘 던지고 있었어요. 볼튼도 잘 던지고 있었고 1회였나 그 송구로 카일 터커가 이제 홈팬들 앞에 어깨까지 또 한번 과시하면서 홈아웃 만들면서 컵스가 좀 해볼만하게 가겠구나 분위기가 좀 그렇네 싶었는데 이 홈런에 그대로 찌부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니코너가 최근에 탈감을 올리고 있는데 어제도 홈런을 때리면서 그거를 좀 이어가줬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 휴 컵스의 타선 맥클러스 주니어 사실 공 많이 보겠죠. 아마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공 많이 보면서 경기를 하게 될 거고 맥클러스 주니어가 부상이 다시 도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에서 이 커맨드적인 부분이 얼마만큼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예, 그거도 한 번은 관망해야 되는 경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주력으로 노리기는 어려운 경기고 굳이 배팅한다면은 결국 맥컬러스 주니어가 긴 이닝을 던지지 못한다고 했을 때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휴스턴의 불펜진이 필승조 운영 뭐 킹 아브레이유 그다음에 헤이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사 그다음에 귀스토 선발로 요새 나오는데 뭐 귀스토 그다음에 소사 말고는 저 롱리프 치는 한 명 더 있는데 걔하고 좀 그 정도로 경기를 좀 돌아 가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치면 경기 점수가 좀 많이 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1차전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미러키 대 콜로라도 이제 프리스터 대 센트텔라 경기인데 요거도 이제 어제 콜로라도가 저항이 좀 거셌어요. 득점이 좀 잘 나왔죠. 타격이 잘 되면서. 근데 미러키가 그거를 그냥 짜부를 시켜버리는 그냥 타격으로 어제 홈런 추리오스에 한 방밖에 없었습니다. 근데도 미러키는 이거를 갖다가 안타 13개를 때리면서 10점을 뽑아냈고 빅이닝 4회 리드를 뺏기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10대 6이라는 스코어로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 경기 샌드텔라 대 프리스터는 사실 이것도 거역하기 힘든 꿀 경기죠. 사실 정배당 하나 물고 하기에는 프루토였으면은 아마 오늘 배당이 나왔으면 한 1.23배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해외 배당 보니까 1.4 몇 배까지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욕심부려 사실 이게 기존에도 계속해서 이제 해외 배당을 활용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배당이 맛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프로토 하시는 분들은 1.4 몇 배당이면 배당 정배당 많이 안 가고 일반석만 가도 개꿀 배당인데 싶을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이 경기 같은 경우도 사실 뭐 프로토만 하셨던 분들은 이제 공감 못 하겠지만 사설이나 해외에서 배당을 1.4배 이상을 준다면 사실 마인까지 욕심낼 필요도 없는 경기죠. 1.4배에다가 다른 거 뭐 하나 엮어가면은 2점 중반대 배당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욕심 안 부리고 일반승만 가도 괜찮은 경기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다만 뭐 욕심 부린다면은 마헨도 충분히 지금의 미러키의 타격은 넘사벽입니다. 이번 시리즈까지는 적어도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마행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 언젠가 한 번은 배신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일반승만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제가 프로토라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해외 배당 볼 때마다 씨발 이렇게나 많이 준다고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프로토 배당에 내가 지금 그냥 내가 절여 있는 건가?
그러니까 너무 '내가 호구인 건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1.2배당 선이 나와야 되는데 1.4배당 넘게 주니까 좀 손 많이 좀 어 손해 보는 기분을 숨길 수는 없었는데 뭐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일반승만 가도 저는 '성에 찰 것 같다.' 싶은 경기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프로토 열렸으면 오늘도 이거 마행 줬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애리조나 대 마이애미 제가 이것도 어제 마이애미가 해볼 만하다라고 카페 글 쓴 것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마이애미가 진짜 할 만한 게 샌프란시스코 전에 치는 거 보면은 지금 딱 얘네들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서부 지구 오면은 달라요. 뭔가 이 저번에 샌디에이고 원정에서도 마이애미가 날뛰어가지고 샌디에이고 한 방 제대로 먹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로페즈 그 에드워즈 그 다음에 스토어스 그 다음에 저 누구야 라미레즈 얘 4명이었거든요 결국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샌프란시스코 경기에서도 그렇게 날뛰었던 게 로페즈 라미레즈가 갑자기 치죠. 그 전에 홈에서 시리즈만 보더라도 라미레즈 완전 삽질하면서 이렇게 병신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진짜로. 욕을 해서 죄송한데 진짜로 말 그대로 병신짓을 하고 있었어요. 진짜. 기회마다 날린 잔루만 라미레즈가 몇 개인지도 모를 만큼 정말 많은 실수성 플레이를 타격을 했었는데 이번 시리즈 저번 샌프란시스코 원정 서부 원정 와가지고 완전히 다른 타격하고 있고 지금 이 애리조나 시리즈까지 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마이애미 타자들의 수치가 최근 일주일 지표를 보면은 리그 최정상급이에요. 정말로 단기 성적이긴 합니다만 그 지금 원정 일정을 소화하면서 이 기록되고 있는 마이애미의 성적은 진짜로 리그 정상 팀의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스워즈가 3할 1푼 8리 정도의 OPS가 1.308이 나오고 있고요. 홈런 3개 때문에. 그 다음에 로페즈가 24타수 12안타 5할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아까 말했던 아거스틴 라미레즈 얘도 3할 1푼 8리 치고 있고요. 에드 자비에르 에드워즈도 2할 8푼대 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위 타선에서 활약했죠. 그 삼루수 노르비 얘도 3할 5푼 다리를 치고 있어요. 거의. 지금 놀라운 수준으로 타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마이애미 타격 집중력은 무시를 할 수가 없다. 물론 애리조나도 오늘 호재는 있었죠. 이 수아레즈가 돌아와가지고 경기를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애리조나도 라인업이 그 수아레즈가 복귀하면서 3루가 채워줬고 케테마르테도 오늘 이제 팬들이 상처받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스케치북에 써갖고 와가지고 윌러브 케텔 마르테 이렇게 해가지고 응원도 해줘갖고 인사도 하고 하면서 심리적인 치유도 하고 좀 그렇게 했는데 이제 타격에 있어서 지금 마이애미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좀 많이 아쉬웠던 건 이제 구리엘 주니어 정말 많이 아쉬웠었고 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일단 애리조나 입장에서도 이 캐롤이 이탈해 있는 상황 그다음에 주전 포수 모레노가 이탈해 있는 이 상황이 그렇게 썩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에요. 홈에서도 타격이 분명히 더 좋은 거는 맞습니다만 사실 파트 정말 이 5월 달까지 5월 둘째 주 정도까지는 정말 좋았던 게 이 파트였습니다. 파트 나오면은 득점 지원도 좋았고 그래서 파트 나오면 이기는 경기 하는 게 애리조나의 좀 공식 같은 느낌이었는데 점차 이제 흔들리면서 절정을 찍었던 게 5월 말에 이 워싱턴전 아웃카운트 한 개도 못 잡고 이제 8점 주고 내려갔던 경기. 그 이후로 박살났었죠. 그리고 최근에 그 좀 정신 차리나 싶으면서도 피안타를 관리 안 되면서 홈런에 실점하고 계속 6회에 올라오지 못하는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6월 달에 4경기 나와서 3할 2푼대 피안타율 기록하면서 WHIP도 얘가 1.7 가까이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 파트가. 그리고 ERA도 4경기 7.0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다 마이애미 지금 빠따 살아있고 애리조나가 홈에서 샌디 알칸타라를 얼마나 공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알칸타라가 지금 시즌 초반에는 정신을 못 차려서 싸이 영상 페이스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이 정신을 차린 게 6월 달입니다. 6월 달에 이 알칸타라가 5월 달에 알칸타라가 5경기 0승 4패에 8점대 ERA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6월 달 4경기 성적이 2승 1패 2.74예요. 피안타율도 2할 7리까지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이 4번의 등판에서 이 3경기를 6이닝 퀄리티 스타트로 마무리를 했었고 오늘 경기도
이제 알칸타라의 반등을 더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 마이애미 방망이가 살아났으니까. 진짜 무섭게 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경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의 팀이죠. 워싱턴, 마이애미, 저 누구야? 신시내티, 볼티모어, 피츠버그, 미네소타 해당하는 팀이에요. 타격에서 분명히 눈에 띄는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게 어디까지 언제까지 다음 시리즈가 돼서는 한번 또 1차전은 지켜봐야 돼요. 그러면. 근데 적어도 이번 시리즈까지는 이번 1차전에 샌프란시스코 원정에서 보였던 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면 이번 시리즈까지는 그 페이스를 믿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근데 다음 시리즈는 또 모르는 게 그때도 그랬어요. 샌디에고 원정에서 그렇게 맹타를 치고 나서 돌아온 홈 시리즈 상대가 콜로라도였습니다. 그때 콜로라도한테 방망이 갑자기 식으면서 스윕해 당하고 콜로라도 50회 딱 찍자마자 반등하면서 승리 좀 많이 챙겼던 그 기점이 마이애미 시리즈 스윕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시리즈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번 시리즈까지 마이애미 타격은 좀 평가를 높게 쳐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삭스 대 샌프란시스코는 하우저 대 로비레인데 이 경기도 어제 똥줄 많이 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원정 가서 타격 진짜 병신이죠. 네. 1회에 먼저 점수 주고 시작했는데 그나마 이게 투수 노름이 돼가지고 다행이지. 사실 오늘도 하우저 공략 쉽지는 않거든요. 하우저가 진짜 잘해주고 있어요. 얘가 정말로 제가 생각했던 것도 보다도 기대 이상이고 근데 구위 자체에서도 의외로 안 꿀려요. 옛날에는 얘 나오면은 아 똥볼인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도 전혀 안 듭니다. 예, 다만 이 제구가 최근에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점이 문제시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퀄리티 스타트는 지금 6이닝을 던진 경기는 전부 퀄리티 스타트예요. 한 번 딱 텍사스 원정에서 볼질하다가 투구수 많아져서 5이닝 3실점하고 내려갔던 거 빼고 나머지 경기 6이닝 이상 나서 전부 다 퀄리티 스타트를 했습니다. 오늘도 샌프란시스코 승을 가는 것보다는 언더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경기다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보스턴 대 토론토는 지올리터 대 배시인데 사실 이건 선발 투수가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보스턴의 타격 지표를 보면은 지금 진짜 더블 A 수준의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OPS를 우리가 따져 뭐 생각을 할 때 이 OPS를 계산을 하면 이 선수를 평가함에 있어서 OPS를 이렇게 단위를 나누는데 이 OPS 0.8 이상인 타자는 이제 메이저리그 주전이고 OPS가 0.9가 되면 슈퍼스타, 0.7이 트리플 A, 0.6이 더블 A 수준의 타격을 하는 선수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보스턴의 경우에도 지금 OPS가 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0.5대입니다. 0.5. 더블 A 수준도 안 돼요. 최근에 일주일 동안.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캔자스 시티, 화이트삭스, 애틀레틱스, 그다음 텍사스 보스턴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뭐 한 명 더 하면 뭐 샌디에고까지도 있는데 OPS만 보고 따졌을 때 이 보스턴은 지금 0.570 수준으로 타율은 2할 1위가 최근 일주일 동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6경기 동안 홈런 딱 4개 있었고 삼진만 60개를 쳐먹었어요. 이게 리그에서 삼진 개수로 따지면은 최근 일주일 6경기 표본에서는 전체 1, 2등을 다투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타격감이 너무 안 좋아요. 선수 개별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더라도 보스턴에서 우리가 쳐야 되는 선수를 뽑으면은 이미 데버스가 떠난 상황에서 트레버 스토리, 나바에즈, 그 다음에 이제 듀란, 토로 요런 애를 뽑게 되거든요. 근데 듀란이 지금 1할 7푼 4리, 토로가 1할 7푼 6리, 그 다음에 나바에즈가 2할 3푼 1리, 그 다음에 스토리가 2할 6푼 1리. 제일 잘 치고 있는 게 주전 중에서는 아브레이유 2할 9푼 4리. 진짜로 심각합니다. OPS가 이 제일 잘 치고 있는 아브레이 OPS가 0.627이에요. 그만큼 지금 보스턴은 굉장한 타격 부진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갑자기 터져서 오늘 터지면 그냥 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지표가 보스턴이 언제부터 수치가 지속되고 있냐면 양키스를 상대로 그때 데버스가 홈런 때려가지고 에런 저지 마지막 시리즈죠. 3차전 에런 저지 삼진 3개 병살 1개 졌었던 그 3대1 경기 그 경기 그 전에 2차전부터 시작됐어요.
1차전에 양키스랑 보스턴이 핵바타전 한번 하고 그 이후로 갑자기 방망이가 식으면서 양키스 시리즈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리즈 끝이 나고 바로 데버스가 이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버스가 이적을 한 시점부터 더 이상 타격 반등 그 가능성조차도 안 보이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누구 하나 지탱해 줄 수 있는 타자가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투수가 누가 됐건 간에 어제도 심지어 지금 에이스 투수라고 봐야 돼요. 베어 같은 경우에는. 근데도 지금 토론토가 그걸 공략을 했고 지금 스프링어 지금 진짜 온 파이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불이 붙었습니다. 스프링어가 클레멘트랑. 그래서 게레로 주니어랑 지금 보비셋의 경기, 투툴의 경기에서 이제는 진짜 이제 산탄데르 제발 돌아오지 마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만큼 DH 자리도 이제 스프링어 자리 그냥 딱 받고 외야 그냥 깔끔하게 그냥 외야수 하이타선 딱딱딱 박아내면은 스프링어 효율이 더 올라가면서 타격 좋다라는 건 분명히 지금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뭐 선발 투수를 볼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금 보스턴의 수치만 타격 수치만 보더라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가. 그에 반해서 이 토론토 입장에서는 이 타격 수치만 일주일 타격 수치만 보여드리면은 지금 스프링어 19타수 11안타 5할 7푼 9리 클레멘트 20타수 8안타 4할 헐크 20타수 7안타 3할 5푼 게레로 주니어 19타수 6안타 2홈런 3할 1푼 6리 오페스 1.112 그다음에 스트로까지도 3할을 치고 있으니 지금 하이타선에서 어제 히메네즈까지도 살아났거든요. 히메네즈가 그렇게 삽질을 하고 있었는데 히메네즈까지 어제 3안타 경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 죽어가는 타선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바알저 얘 빼고 루카스 얘 둘이가 문제인 건데 진짜로 죽어가는 타선이 없습니다. 토론토가.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그냥 타격의 차이에서 토론토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클리올랜드,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 세코니 대 마이콜라스. 이 경기도 진짜로 심각하죠. 이 클리블랜드의 타격, 이거 진짜로 토론토의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 이어서 또 무득점 경기를 해버렸고 안타 하나 쳤습니다. 진짜로 아무리 상대는 소리 그레이였다고 하지만 좀 돌을 많이 지나쳤어요. 선이 많이 넘었고 오늘도 믿을 구석이 없습니다. 이게 산타나가 살아나야 되는데 산타나 살아나지 않으면은 아무리 슈네이만이라던가 지금 호세 라미레즈 그 다음에 저 스티븐 콴 분전하고 한다고 하지만 이 시너지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심지어 어제 제가 예고해 드렸었죠. 호세 라미레즈가 이 그때 몸에 맞는 공으로 인해서 쉬는 경기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제 안 나왔었고 이제 오늘도 만약에 출전을 안 할 것을 생각을 예상을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저 그냥 고란저 딱 말해서 여러분들 어차피 사설하시는 분들이세요. 외국 사시는 분 여기에 한 명, 두 명 있을까 말까요? 어차피 라인업 보고 가실 분들이죠. 맞죠? 그러면 라인업 보고 지금 호세 라미레즈 안 나오면은 세인트루이스 쪽 좀 빨아줘야 되지 않나 싶은 경기입니다. 네. 요거는. 자, 그 다음에 물론 언더 생각을 해요. 언더 생각을 하는 경기인데 아마 7.5점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치면 그냥 세인트루이스 승 보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신시내티 대 샌디에고인데 아포트 대 바스케즈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 이제 어 경기를 예상을 하면서 사실 언더를 예상을 했던 경기였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그냥 재앙이죠, 재앙. 네, 스티어가 3홈런 경기를 때렸는데 이 성적이 2010년도였나? 언제지? 아무튼 졸라 옛날에 한 10년이 넘은 기록인데 제시 윙커가 신시내티에 있을 당시에 때렸던 한 경기 3개 홈런 이후에 신시내티 프랜차이즈 첫 한 경기 3개 홈런을 때린 선수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렇게 스티어가 3홈런으로 경기를 박살을 냈어요. 그리고 타격에서도 물론 샌디에고 지금 문제가 좀 어제 심각했던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이 마르티네즈가 친정팀 상대로 제대로 좀 무릎매겼죠. 어제 좀 이악 물고 던지긴 했습니다. 직구도 뭐 95마일, 6마일 빡빡 던지면서 좀 이악 물고 던진 경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즈도 아다리가 좀 안 좋았던 경기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제 선발에서 밸런스가 깨지죠. 아포트 대 바스케즈. 사실 이 신시내티를 잡으려면 자완자원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엘리 델라크루즈를 계속 그렇게 살려내보내면 어떻게든 득점권 상황이 만들어지고, 예, 그 투수는 엘리 델라크루즈를 신경 쓰면서 타장 이제 승부에 집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엘리 델라크루즈가 주자로 있을 때 득점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그걸 통제하기 위해선 좌투수가 필요한데 이 샌디에고가 좌투 사용을 못하죠. 신시내티에 대해서 그거를 깨닫고 있는 팀이 두 팀이 있어요. 시카고 컵스와 디트로이트죠. 그래서 시카고 컵스는 이 포머란츠를 자완 오프너로 쓰는 걸 선택해서 기용을 해서 성공을 했었고, 그리고 이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도 이 홀튼과 헌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오프너 전략을 쓰면서 신시내티를 농락했던 걸 분명 표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샌디에고는 그러지 못하고 있죠. 어쨌든 마세이를 그냥 써버렸고, 오늘 사실 저한정, 완디 페랄타 한 명 말고 없는 상황에서 걔를 오프너로 다시 기용할 확률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치면은 오늘 경기도 사실 이 신시내티의 좌타 라인업 통제가 불가능해지면 사실 바스켓을 가지고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아포트가 훨씬 유리하다. 왜? 샌디에고가 좌투 상대 성적이 너무 안 나옵니다. 좌투 상대로 지금 약한 게 매츠, 샌디에고, 이 또 마찬가지인데 최근 흐름 보면 샌디에고도 2할 초반대, 1할 8푼대 나오고 있고요. 최근 지표가. 이용 매츠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매츠가 지난주에 좌투 상대 타율이 1할 2푼인가 1할 6푼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2주 동안 표본도 1할 6푼대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좌투에게 약해요. 샌디에고도 마찬가지고 타격이 특히 원정에서 타티스는 타격이 더 안 좋아지는데 좌투에게는 더 안 좋아요. 원정에다가 좌투까지 엮이면 샌디에고에는 진짜로 선적을 만났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성적이 안 나오고 있어서 사실 오늘도 신시내티 쪽으로 빨아줄 수밖에 없는 경기지 않나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다저스 대 캔자스시티, 어제 오타니가 홈런 포함해서 안타까지 볼넷 출루도 다 해서 진짜 혼자서 다 해먹었던 경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발 투수로 나오는데 지금 오타니가 이 선발로 나와가지고 이닝을 정말 천천히 늘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거를 급하게 늘릴 생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투구수 자체가 한 2이닝 49, 2이닝이건 2이닝을 끝내면 끝. 아니면은 49 채우면 끝. 이런 식으로 막아놓고 던질 가능성이 좀 높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오피셜로 나온 지표는 없다 보니까 사실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바는 아니에요. 그나마 이 다저스의 방망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그거를 볼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어제 바베이트 주니어 라인 드라이브 홈런 보신 분들이 있어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만 보더라도 바위주의 파워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경기 중에 이 좌익수 방면으로 이 바람이 9마일 가량의 빠른 바람이 꽤나 유의미하게 빠른 바람이 외야로 바람을 타고 불어나갈 경기예요. 그래서 우타자들이 당겨쳤을 때 타구가 힘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체감 온도가 한 35도 이상으로 화씨로 93도까지 올라가는데 한 34도 정도 생각합니다. 체감 온도로. 더운 날씨라 가지고 사실 이런 날씨에는 더 이제 홈런이 좀 잘 나옵니다. 공기 밀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우타자들의 기대값이 좀 올라가는 날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따지고 보면 사실 다저스보다는 다저스는 오히려 홈런 쪽으로 생각하면은 요새는 보면 맥스먼시, 오타니, 프레디 프리먼 요거고, 우타이는 사실 무키 베츠 말고는 홈런에 대한 기대값이 많이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이 캔자스 시티가 그렇게 살바도르 페레즈, 그다음에 가르시아, 그다음에 저 누구죠? 바비이트 주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힘을 받을 수도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투수가 사실 오늘도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걸로는 오타니 다음에 나올 투수는 매번 똑같습니다. 그냥 매번 똑같이 그 카스파리우스가 나올 거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 매번 또 달라요. 그게 거의 불펜데이급인데 어떻게 될지도 사실 장담할 수는 없고, 뭐 홈런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경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 루고도 이제는 좀 의심을 해야 돼요. 다저스 정도 수준이면 저는 그래도 다저스 정배 받는 게 납득은 되기는 해요. 타격 보면은 그 잠재력 한 방 한 방 잠재력이 너무 크다라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요새 맥스먼시랑 콤프로토랑 뭐 하위 타선에서도 다저스 입장에서는 지금 칠 수 있는 타자들이
그 앤디 파이스도 이번 시즌 홈런 페이스가 엄청나죠. 그래서 하위 타선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다저스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다저스 정배 보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텍사스 대 시애틀 경기인데 요거 어제 진짜 경기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이제 연장 가가지고 진짜로 재밌었어요. 연장에 이기고자 하는 그 각오가 투수들에게 선수들에게 뼈저리게 느껴졌던 경기라서 진짜 보면서도 흐뭇하게 아빠 웃음을 짓게 되는 그런 경기였어요. 이 경기가. 이 결국에는 시애틀의 주인공이 탄생했었죠. 어제 주인공이랑 그 마스트로보니 그 선수죠. 그 친구가 어제 유격수에서 보면서 11회 말에 그 공을 바가지 캐치로 이제 잡아가지고 이닝을 마무리해줬고 아빠 그 텍사스 안타가 될 수 있었던 거를 그리고 12회 결승타를 때려가지고 점수를 내면서 팀의 승리를 안겨줬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브라이언 누대 루커 나오는데 이 루커의 93마일에 빠른 이 슬라이더를 과연 시애틀이 칠 수 있는가? 그리고 시애틀이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지금 우리 팀에 가장 잘 친 타자가 누구지? 생각을 하고 칼 랄리의 뒷타석에 누가 들어설지를 오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제는 플랑코였어요. 플랑코는 굴욕이죠. 랄리에게 고의사고를 두 번이나 허용을 했었고 그걸로 플랑코를 선택을 했는데 실패를 했으니까 실제로 텍사스가 성공을 했었죠. 랄리를 안 걸은 타선에서는 정타로 2루타 될 뻔한 거 정면으로 가가지고 한 개 잡히고 실제로 한 개 또 2루타 쳐맞았어요. 지금 장타 제조기입니다. 칼날리가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무서운 타자예요. 그래서 텍사스 지금 계속 고의사고 전략을 쓰고 있는데 중요한 키플레이어 그 키 모먼트도 아니에요. 분명히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계속 1루가 비어 있으면 칼날리를 거르고 있습니다. 지금 텍사스가 오늘도 그런 상황이 분명히 나올 수 있고 시애틀이 그거에 말리면 안 되게 그거를 살릴 수 있는 칼날리의 다음 타자를 누구를 기용할지 좀 생각을 잘해서 꺼내야 될 거다라는 게 오늘 좀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치면은 지금 가장 잘 치고 있는 거는 사실 솔라노예요. 솔라노. 시애틀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솔라노가 지금 진짜 잘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잘 치고 있는 게 중심 타선급에서는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어, 누구를 써야 지 모르겠는데 플랑코는 일단 안 되고 아로자레나도 일단 안 되거든요. 진짜로 냉정하게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하자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그 도미닉 칸조네를 좀 써야 되는데 사실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진 않아요. 걔가 지금 6경기 동안에 21타수 7안타 치면서 3할 3푼 3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7안타 중에 3개가 홈런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4번 타자 나온 모습은 오히려 지금 이 칸조네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안 쓸 것 같죠. 그래서 아마 이게 시애틀이 그 명성 이름값 때문에 플랑코, 훌리오 로드리게스 아니면은 저 아로자레나를 랄리 뒷타석에 쓰게 된다면 그게 텍사스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게 되는 방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좀 불안한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이 타격 수준에서는 여전히 어제 호리시가 홈런을 때리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여전히 시애틀을 지금 넘어서기는 텍사스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하필이면 또 이발디를 또 빨리 내려가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려서 시애틀도 불펜을 많이 썼어요. 많이 썼지만 이 텍사스가 쓴 수준이 더 심각하게 누수가 크다. 더 빨리 내려갔죠. 그래서 텍사스의 불펜은 어제 거의 올인급이었기 때문에 오늘 부담도 더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애틀이 좀 유리해 보인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화딱지나는 경기인데 이제 볼티모어 대 템파베이 이거는 진짜 어제 저도 주력 조합으로 드린 게 제가 미러키 핸디슨이랑 템파베이 승이었어요. 근데 제가 와 이거는 전 퇴근했다 생각했거든요. 이게 6대 0이 된 순간에 이건 됐다. 이거는 오늘 그냥 맘 편하게 그냥 있으면 되겠네 생각을 했는데 2회 딱 하자마자 아닌데 싶었어요. 네. 녹화본 오늘은 진짜로 오늘 멤버십 분들 죄송해서 오늘 유튜브 녹화본은 멤버십 공개로만 해놓도록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보고 카페에 글 좀 써가지고 좀 해놓던가 좀 그렇게 하려고요. 네. 어, 아무튼 다시 보기 멤버십 분들께는 공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좀 말을 이어가면
그러고 나서 이제 비가 계속 오는 순간부터 저는 '아차.' 싶었어요. 텍사스가 타격을 못 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투수들이 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하는 거는 분명히 느껴졌었고, 분위기가 이미 이 볼티모어 쪽으로 넘어갔었어요. 경기를 이거 직접 보면은 이게 이기고 있어도 이기고 있는 경기가 아닌 경기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 야구 고수가 아니라, 그 야구를 존나 많이 봐서가 아니라 그냥 야구를 모르는 사람도 이 경기를 보면요. '어 얘네들이 지고 있는 거 맞아?' 싶은 경기들이 있어요. 이거 정확하게 이 경기였죠 진짜로. 템파베이는 아무것도 안 풀렸습니다. 진짜 그 6점 낸 이후부터 정말로. 아란다 홈런 쳤을 때 진짜 제일 좋아했었는데 제가 안 되더라고 진짜로. 오늘도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죠. 리텔 지금 심각합니다. 리텔이 지금 템파베이의 골칫거리인데 옛날 기량이 안 나와요. 지금 성적만 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6월 달에 진짜로 최악입니다. 최악. 보시면은 리텔이 리텔이 이거 성적 이거 맞아? 리텔 이거 아닌데? 이 정도면 계산망하고 있나? 근데 이걸로는 안 돼. 애플린이었나? 이 볼티모어인데 애플린 그때 11안타 쳐맞고 털렸던 애플린인가? 그쵸. 애플린이다. 애플린이 진짜 정신을 못 차리고, 애플린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예, 제가 헷갈렸는데, 진짜 애플린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리텔도 구위적으로는 사실 말이 안 돼요. 얘가 이제 92마일짜리 빠른 공 가지고 이 요리조리 하려고 하는데, 그걸로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볼티모어 지금 어제 치는 거 보면은, 지금 거너 앤더슨 진짜 놀라운 수준이고, 지금 러츠맨이 부상으로 빠진 게 템파베이 이게 이 그 우리 그 뭐라고 하죠? 그, 그 분위기가 바뀌었다 사자성어 있잖아요. 전복됐다. 전복 뭐더라?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됐어요. 그 볼티모어는 러츠맨이 그렇게 삽질을 하고 있었는데 이 게리 산체스가 갑자기 떡하니 나타나가지고 게리 산체스가 모든 걸 해결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예, 어제도 그 역전을 시킨 그 홈런은 게리 산체스의 손에서 나왔었고, 안타도 추가 다점이었나? 그것도 게리 산체스의 손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게리 산체스가 지금 예, 팀의 타격을 이끌고 전화위복 맞아. 전화위복이 되었다. 지금 게리 산체스는 지금 20타수 7안타 2홈런으로 OPS 1.135까지 지금 최근 6경기 표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잘 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볼티모어의 홈과 원정에서 타격 지표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분명히 원정에서는 지난 시리즈까지만 하더라도 원정 타율이 2할 4푼 3푼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볼티모어가 전에 홈 시리즈 치를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미네소타전이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때까지만 해도 그 딱 시리즈가 끝났을 때 그 해당 2주 정도 표본에서 볼티모어의 홈 시리즈 세 번의 홈 시리즈 타율이 2할 7푼 8리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원정 가서 그대로 삽질을 했었죠. 근데 돌아오자마자 또 홈이라고 다른 타격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볼티모어의 홈 타율을 이제는 무시할 수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템파베이가 여전히 타격감은 진짜 좋아요. 제가 볼 때 사실 타격의 문제가 아니야 이 경기가. 투수들의 문제지. 양 팀 다 이거는 동일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격에 있어서는 템파베이도 지금 욕할 수 있는 팀이 없어요. 진짜로. 리그 최상위권 성적을 가지고 있고, 미러키 빼고는 다 템파베이보다 못합니다. 얀디 디아즈 어제 경기 그렇게 하고도 아직 최근 6경기 4할 1푼 7리 치고 있고, 조시로 어제도 홈런 때렸죠. 3할 8푼 9리. 브랜든 로우도 홈런 때렸죠. 네, 3할 8푼 1리. 그다음에 아란다도 어제 홈런 때렸죠. 3할 6푼 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5번 타자 최근에 제일 너무 좋은 역할 해주고 있는 그 만검 2할 9푼 4리 수준에서 지금 데니 젠슨까지 타격감이 올라오면서 그렇게 치고 있는 와중에 템파베이 타격 무시 못한다. 오늘도 지금의 애플린, 이미 템파베이한테 털릴 때 제가 분석할 때 뭐라 했습니까? 애플린의 지금 투심 페스티벌 그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 그걸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템파베이는 실제로 그 투심에 대해서 그 체인지업에 대해서 좌타자들이 대응이 가능하다 보니까 부진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그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오버 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피츠버그 대 뉴욕 매치 경기인데 파일터 대 블랙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파일터가 나오는 게 사실 이제 많은 것을 바꾸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욕 매치가 어제도 타격이, 소토는 여전히 홈런을 쳤어요. 또 소토도 홈런을 때리고 있는데, 제가 어제 드리고도 쎄했던 게, 표를 먼저 내드리고 이제 분석 방송을 하면서 말을 하니까 또 괜히 거슬리는 거예요.
표현은 제가 어제 분명히 먼저 이제 분석을 다 끝내고 쓰면서 요 매치승을 주력에 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제가 분석한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하나 거슬리는 거는 피츠버그가 최근에 타격감이 올라와 가지고 타격이 좀 잘 되고 있는 타자들이 좀 줄을 서고 있다.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이 매츠가 그래도 좌투수 피더슨을 꺼내 가지고 피더슨이 최근에 해 주고 있는 행보가 퀄리티 스타트의 연속 행진이니까 그 정도만 막아 주면 니모, 소토가, 알론소가 중심 타선에서 해주는 것만으로도 좀 투수력으로 찍어 눌러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매치 승 예상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에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좌투수 상대로 성적이 지난주에도 3할이 나오고 있고 그 2주 동안 펴보면 2할 8푼, 2할 7푼 때까지 나오면서 너무 높은 수준이 나오고 있는 이 피츠버그의 타격이 이렇게 터져 나올 줄은 저는 상상 못했죠. 근데 그 성적이 좌타 성적뿐만 아니라 이 최근 우투 상대로도 좌투뿐만 아니라 우투 상대로도 그 성적이 나름 유의미하게 나오고 있었고 어제 타격으로 인해서 이제 진짜 두각을 보이는 수치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니 팸이 15타수 8안타 5할 3푼 3리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 4경기 만에. 그다음에 그 호르비츠가 4할 1푼 1리, 레이놀즈가 3할 8푼 5리. 그다음에 그 그 키브라이언 헤이즈였나요? 걔가 지금 3할 6푼 8리. 닉 곤잘레스가 24타수 8안타 6타점 하면서 3할 3푼 3리. 지금 오히려 잘해줘야 되는 맥쿠첸, IKF가 타격이 부진하고 있는데도 오닐 크루즈 이런 애들이 부진하고 있는데 이 중심 그러니까 3, 4, 5, 6, 7 이 라인업에서 타격이 터지고 있어요. 피츠버그가. 그걸로 어제 매츠가 박살이 나버렸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심지어 매츠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이 보시면은 최근 2주 동안의 매츠의 이 어, 좌투수 상대 성적이 1할 6푼 8리입니다. 1할 6푼 8리. 근데 이게 지난주로 이거를 표본을 바꾸면은 1할 4푼 3리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치가 지금 좌투수에게 지금 넥을 못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따지고 보면 오늘 매치승 누가 갑니까? 이거를. 그냥 블랙번 나오는데 이걸 왜 매치 정배당을 주냐고.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래서 도저히 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이 매치 정배당이 말이 안 된다. 피츠버그가 오히려 할 만한 싸움이 돼버렸다라고 판도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는. 그다음에 디트로이트 대 미네소타 이것도 어제 이제 미네소타가 베스트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오버를 예상했었는데 4대 1로 조금 스코어가 더 안 나오는 경기가 됐습니다. 디트로이트가 갑자기 식어버렸어요. 경기 타격감이. 오늘도 사실 디트로이트는 이 라일리 그린을 필두로 한 타격으로 이 경기를 잡아내야 되는 경기는 맞습니다. 사실 오버라면 이 마이즈라는 투수가 홈에서 ERA가 1점대로 나오면서 굉장히 뛰어난 홈 관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이랑 홈에서의 제구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근데 그런 수치라면 오늘도 마이즈가 우투를 해야 되고 오버가 털리는 게 맞는데 미네소타는 지금 벅스턴과 코레아가 그대로 건재한 상황에서 그 라니키 돌아왔죠. 이제 지금 이탈에 있는 게 그 로이스 루이스밖에 없는 상황에서 타선이 좀 그래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사실 마이즈의 9위 정도면은 미네소타가 벅스턴이 1회부터 괴롭힐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전히 8.5점 줄 것 같은데 7.5점 주면 감사합니다인데요. 이 마이즈 빨로 7.5점을 주면 감사합니다 할 것 같은데 오버 생각할 것 같은 경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미 오버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디트로이트 승은 생각은 안 합니다. 이 경기. 그리고 이제 뉴욕 양키스 대 애틀레틱스. 이것도 심각하죠. 진짜로 어제 경기 보면서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좀 그런 경기가 또 이 경기였어요. 진짜로 지금 양키스도 애틀레틱스도 지금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경기 성적이 지금 이 말도 안 돼요. 이게 보스턴만 욕할 게 아니라 양키스도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이 그리샴 이 새끼 삼진 당하는 꼬라지 보면은 지금 수치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높아 있는 상태에서 삼진 너무 많이 당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리샴이 최근에 경기 6경기 치르면서 당한 삼진이 10개, 23타석 들어섰는데 삼진이 10개예요. 삼진이 10개. 뒤지면 그냥 삼진으로 죽는 거야. 아니면 치긴 하는데. 삼진이 일단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벨린저가 그나마 어제 나와가지고 도민계자한테 자리 뺏기기 싫어서 좀 무력 시위를 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벨린저 그렇게 또 못해주면은 믿을 수 있는 타자는 지금 벤라이스 말고는 없어요. 사실 이 저 누구야 티좀도 사실 어제 홈런 치긴 했습니다만 티좀도 그닥이고요. 볼피, 스탠튼, 에런 저지 뭐 특히 에런 저지 22타수 4안타 말도 안 되죠. 1할 8푼 2리 이렇게 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골드슈미트 귀에 뺏기면서 못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또 뒤져요. 12타수 무안타 심각합니다. 지금 상위 타선에 나오는 애들이 이렇게 치니까 양키스가 점수가 날 수가 없죠. 사실 애틀레틱스도 심각하거든요. 애틀레틱스도 레길리어스랑 앙디아르가 돌아오려면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고 전반기에 이렇다가 전반기에 진짜 안 돌아올 수도 있는데 올스타전 전에 그 전까지 지금 제이콥 윌슨의 힘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지금 로렌스 버틀러 진짜 거의 골드슈미트급 활약을 하고 정말 부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이콥 윌슨도 막 4할 가까이 치다가 5월 달인가 진짜 잘 치다가 갑자기 부진이 와가지고 제이콥 윌슨도 지금 진짜로 성적이 그냥 바닥 수준이고요. 그나마 지금 치고 있는 게 소더스트롬 뭐 요 정도인데 애틀레틱스도 지금 심각한 부진입니다. 슈미트가 지금 6월 달에 보여준 기록을 보면 애틀레틱스는 이 공 못 친다고 보는 게 맞아요. 양키스가 그나마 오늘도 몇 발 안 되는 홈에서의 홈런발로 그냥 소소하게 이기지 않을까 싶은 정도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두 팀 다 타격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가 너무 부족하다. 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프리뷰는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걸 토대로 지금 이제 멤버십 분들은 그 글 다 보셨죠? 네, 글 보시고 거기 제가 이제 픽 써놓은 거 비교하면서 프리뷰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놓치신 분들 있으시면은 멤버십 공개로 라이브는 공개를 해놓을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어제 템파베이, 사실 주력 그 템파베이 그게 그 해외 거주자 픽도, 6점 났을 때 이건 진짜 무조건 됐다 했는데, 그것마저 터지니까 내가 더 이제 화딱지가 나더라고. 음, 그래서 오늘은 좀, 또 똑같이 또 픽을 또 그렇게 드렸거든요. 뭐야, 평소에 드리는 대로 세 조합으로 해서 드렸는데, 어,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들 건승하시고요. 음, 지금 이 보신 분들은 전부 다 지금 이 프로토 하시는 분들은 아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미러키도 그냥 일반승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프로토에서는 그 배당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아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메이저리그 보는 것만큼은 진짜 누구보다 진심으로 보고 있고, KBO 제가 분석 안 하죠. 그거 볼 시간에 분석하고 방송하는 걸로 KBO라는 거 다 포기하고 MLB만 하고 있는 거니까, 경기 내용 보는 거는 제가 보는 게 뭐 거짓말은 없을 거예요. 분석하는 것도 그렇고, 뭐, 물론 결과가 따라와야 되는 건데, 결과는 뭐, 사실 운의 영역이 좀 큰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 15경기 중에 10경기, 11경기를 맞춰도 꼭 좀 누구나 걸어였을 것 같은 경기가 역배가 터지고 아니면은 뭐 틀려서 그 4경기 중에 하나가 조합이 돼가지고 못 먹고 이러면 진짜 억울하더라고. 그래서 조합이 진짜 실력이다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로. 네. 더 개선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뭐 좀 길게 마라톤이라 생각하고 달려봐야죠. 일단 오늘 요까지 하고요. 네. 이거 다시 보기는 멤버십 공개로 일단 남겨놓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가입해 놓으시면 제가 좀 나중에 시간 돼가지고 어차피 지금 보시는 분들 전부 다 저 사설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구매 가능하시겠죠. 주말이라서 제가 좀 늦게 써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카페 글 올라가면은 그거 보시고 어, 좀 구매 도움 되시면 좋겠네요. 픽이요? 그걸 제가 드리면은 멤버십 하신 분들에게 너무 미안한데? 미러키 승 하나만 드릴까요? 미러키 승 정도는 드려도 멤버십 분들이 좀 그래도 덜 억울하지 않을까? 멤버십이요? 멤버십 근데 그 지금 멤버십은 하지 마시고요. 네이버 카페 있죠. 제 여기 그 형님들 그 멤버십은 제가 이제 국민픽이죠, 맞죠? 국민픽이죠.
네이버 카페 가시면요. 제가 여기 조합비 후원 문의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로 해서 그냥 하루하루 구매해 주세요. 제가 한 달 구매는 지금 약간 멤버십이 열려 있거든요. 가입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이게 하지 말라고 해놨는데도. 근데 이게 한 달로 하니까 이게 제가 여기에 가면 됩니다.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텔레그램 저한테 보낼 수 있게 링크 해놨거든요. 하루하루 하시는 게 저희가 훨씬 부담이 덜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끊어 놓으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게 내가 쉬어도 미안해. 네이버에 야구 인싸라고 네이버 카페 치시면 되고 그 형님 그 유튜브에서요. 제 유튜브 지금 이거 다시 이거 영상 보고 계시잖아요. 유튜브 영상 여기 설명란 있죠? 라이브. 설명란에 카페 주소가 있어요. 네. 여기 라이브 제 라이브 보시면 뭐야? 여기 써놨잖아. 네이버 카페 주소 여기. 카페 주소 여기 있죠. 네이버 카페 주소. 소리 더블링 된다. 네, 저기 가셔가지고 어, 그 텔레그램 못 하시겠으면 저한테 1대1 채팅이나 쪽지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좀 진행하시는 게 멤버십은 이게 한 달이 제가 좀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쉬어도 괜히 그분들한테 그 하루를 버리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이게 좀 슬럼프가 오면은 쉬었다 가는 날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텔레그램 다운받으시면은 텔레그램으로 제가 이 링크 있거든요. 이게 제 개인 텔레그램으로 채팅창으로 연결되는 링크예요. 이게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됩니다. 다운로드 받아라고도 자동으로 뜰 거고 이 카카오톡 같은 채팅 그 어플인데 이게 보안이 러시아에서 하는 거라서 굉장히 보안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껄끄러운 게 없어요. 저는 굉장히 깨끗한 사람인데 이 좀 이 컨텐츠 자체가 좀 어둠의 경로를 또 활용하시는 분 많으니까 텔레그램 쓰게 됩니다. 카카오톡보다는. 네. 저는 깨끗합니다. 아무튼 그 한 달 쓰시면은 제가 슬럼프는 좀 쉬고 싶고 이건 좀 쉬었다 와야 된다. 좀 더 내가 혼자 좀 보고 와야 된다 싶은 날도 좀 쉬고 싶은데 그분들은 하루하루를 돈을 그렇게 혜택을 못 보게 되는 거니까 그 상황에 저도 억지로 계속 조합을 짜서 내야 되고 부담이 좀 되더라고. 그래서 어 좀 일주일 아니면 뭐 며칠이든 끊어서 하는 게 예, 5,000원입니다. 5,000원. 뭔 팬페이지입니까?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그 카페에 여러분들 오늘 저 이렇게 베팅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가볼게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사진은 못 올리시는 분들 많죠? 그러면은 그냥 저는 이렇게 오늘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글이라도 좀 많이 써주시고 카페 좀 활성화 시켜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사진은 프로토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서는 많이 올리지 못할 것 같고 제가 볼 때 오늘도 이렇게 많이 보는 거